자, 우리가 이제 식이다라는 친구를 배울 거예요. 배우고 있죠, 지금. 앞에서 뭐 배웠어요? 다항식 배웠잖아. 막 용어도 배우고 뭐 주목 문자라는 것도 들어보고 막 이런저런 얘기를 했죠.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식 중에서 대표적인 친구가 누구예요? 방정식이라는 친구가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얘하고 더불어 쌍두마차 누구죠? 부등식이다라는 친구가 있는데, 이 방정식과 부등식은 목적이 명확합니다. 무슨 목적을 갖고 있을까? 방정식이 딱 주어지면 이제 여러분들은 경주마처럼 계속 뭐예요? X값 찾기 위해서 노력을 하죠. 부등식이 주어졌어. 그럼 부등식이 주어져도 뭐예요? 범위를 찾으려고 막 노력을 하죠. 그래서 방정식과 부등식의 목적은 뭐냐면 일반적으로 근을 찾아주세요 라는 근차자가 있어요. 근데 이 근차자의 의미가 뭐냐면 이 방정식이나 부등식이나 만족하는 상황이 되었을 때 뭐라고? 뭐뭐 할 때, 뭐뭐일 때, 이럴 때를 찾아달라는 거야. 예를 들어서 간단한 건데 x 플러스 1이 0입니다 라고 쓸게요. 그러면 머릿속에서 떠오르는 건 뭐죠? x는 마이너스 1이 바로 떠오르겠는데, 잠깐 스톱. 마이너스 1 떠오르기 전에 누가 x에 마이너스 1이라고 제한을 걸었어? 제한을 걸은 사람 아무도 없어. x에 0이 들어가도 되고 2가 들어가도 되고 다양하게 들어가도 돼. 근데 우리는 굳이 왜 마이너스 1이라는 것만 머릿속에 떠오를까? 그 이유가 여기 있죠. 이 식이 는 0, 즉 등호가 성립할 때를 찾아서 이때까지 그렇게만 배웠다는 거야. 그러면 생각해 볼까? x는 마이너스 1이라는 상황이 주어졌죠. 그럼 이거는 뭐가 돼? 주어진 식을 참으로, 즉 맞게 만드는 값이지. 근데 얘들아, 마이너스 1 말고 다른 거는 안 돼요? 되지. 가로막지 않았잖아. 그러면 이 살구색은 주어진 식이 뭐가 돼? 참이 되게 만드는 상황. 형광색은 주어진 식이 뭐가 되게? 거짓이 되게 만드는 상황이라는 걸 받아들일 수 있겠죠. 근데 방정식이라는 거는 뭐를 찾아달라는 거야? 참일 때를 찾아달라는 거야. 부등식 같은 경우도 한번 해볼까? 이번에는 등호가 아니고 누굴 써요? 부등호를 넣어줄게요. 그럼 부등호를 넣었을 때도 어떻게 되겠습니까? x가 마이너스 1보다 크면은 다 뭐가 되는 거야? 맞아요. 참이 돼요. 라고 얘기하는 거지. 그러면 마이너스 1 초과하는 x값들 말고 그 나머지의 값들, 즉 요렇게 돼야 되겠죠. 나머지라고 얘기하면 반대 아니에요. 그럼 얘네들은 뭐가 돼? 주어진 부등식을 뭐가 되게 만드는 애들이야? 거짓이 되게 만드는 애들이지. 근데 우리는 방정식과 부등식은 뭘 찾겠다? 참이 되는 상황만 찾겠다라는 거야. 즉 전체의 상황, 무슨 상황이죠? 참도 되고 거짓도 되는 상황 중에서 무슨 상황만? 참인 상황만 찾겠다라는 거야. 근데 오늘 배울 항등식이다라는 친구는 얘는 항상 등호가 성립하는 식. 자, 한글로서 문제를 이해해 봅시다. 방정식과 부등식은 뭐뭐일 때가 되는 상황이 국한되어 있다 라고 얘기했죠. 항등식은 앞에 항자 때문에 뭐가 돼? 항상이라고 그래요. 항상 참이야 라고 하는 거야. 항상 참이야 라고 얘기하면 무슨 애들이 항상 참일까? 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그래서 그 애들을 여기 2번에서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항등식이라는 게 1학년 1학기 때 스쳐가듯이 지나가겠지만 고등학교 3년 동안 항등식의 개념은 굉장히 쏠쏠하게 쓰입니다. 다시 한번 얘기 드릴게요. 방정식과 부등식은 특정한 상황을 찾는 거고, 항등식은 뭐예요? 어떠한 값을 대입하더라도 항상, 즉 모든 상황에 대해서 성립을 해야 돼. 근데 어떤 모든 상황이요? 그러면 여기 써져 있죠. 주목 문자에 라고 하는 거야. 주목 문자에 실수 전체가 들어가더라도 뭐가 돼줘야 돼? 식이 성립하는 애를 만들어줘야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자, 여기서 결론을 내보자. 자, 식이 주어졌어요. 그러면
근차자가 목적이었어요. 걔네들이 누구라고요? 방정식 이런 애들이죠. 근데 항등식은 근이 있어 없어? 있어. 근이 왜 없어? 근이 있지. 생각해봐. 선생님 참이 될 때를 찾는 게 방정식, 부등식이라고 얘기했죠. 근데 항등식은 언제가 참이야? 항상 참이야. 그러면 항등식의 목적은 근차자가 될 수 있겠니? 아니죠. 항등식의 목적은 근이 이미 모든 실수로서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근을 찾자라는 게 아니고 여기에서 중요하게 나옵니다. 누굴 찾자? 식을 찾아주세요 라고 나오는 거예요. 항등식의 목적은 뭐라고? 식 찾자. 방정식, 부등식의 목적은 뭐라고? 근 찾자. 여기까지 이해되시겠어? 항등식의 성질이라고 해서 1, 2, 3, 4, 5, 6, 6가지의 성질이 나와 있죠. 자, 1번 보세요. ax 더하기 b는 0이라는 친구가 뭐 같아? 방정식? 아니야. 언급이 전혀 안 돼 있잖아. 그러니까 얘는 그냥 다항식 입장이에요. 다항식 입장에서 뒤에서 x, 주목 문자 나왔죠? 그리고 여기에 뭐라고 써져 있어? 항등식이라고 콕 집어서 네가 누군지 설명해 줬지. 그러면 선생님 여기 있는 주목 문자에 실수 전체가 들어간다 하더라도 결과는 누가 돼줘야 돼요? 는 0이 되어줘야 되겠죠. 그러려면 A하고 B라는 친구, 이 친구들이 누구야? 상수형 문자잖아요. 그럼 이 상수형 문자가 1을 해줘야 되겠지. 근데 생각해봐. 변수형 문자와 상수형 문자는 일단은 그 구분을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 상수형 문자는 뭐야? 아직 내가 모르지만 저 자리에는 하나만 들어갈 거야. 변수형 문자는 뭐야? 다 들어갈 거야. 그게 X의 의미잖아요. 다 일단 넣어볼 수 있다라는 거니까. 그러면 선생님, 만약에 제가요 X에다가 1을 넣고요 A에다가 마이너스 1을 넣었어요. 그러면 B가 1이면 는 0이 만족을 하죠. 맞아? 그 다음에 이번에 X에다 2를 넣었는데 A에다가는 마이너스 2를 넣고 4를 넣으면 또 0이 만족을 하죠. 그러면 선생님 항등식이라는 친구가 아까 식을 찾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스타일로 가게 되면 식을 찾는 거야 안 찾는 거야? 식이 무한대로 나올 수 있겠지. 그게 왜? A하고 B가 상수형 문자라는 거에 대한 인지를 못해서 그러죠. A하고 B가 시시각각 변하면은 다 항등식이게? 아니죠. 다 다른 식이 되어버리는 거야. 즉 어떤 느낌이죠? 난 식이 한 가지인데 어떠한 x를 넣어도 는 0이 나오게 만들고 싶어. 그러려면 얘들아 어떻게 해줘야 돼? 1, 2, 3, 4, 5, 6, 7, 8, 9 누구를 넣더라도 같은 식으로서 는 0을 만족하려면 일단은 디펜스, A가 디펜스를 떼어줘야 되겠지. 어떻게 디펜스를 떼어줘? 여기 두 개가 곱하기로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럼 A가 0으로 야 내가 살신성인해서 죽어버릴게 라고 얘기하면 X가 뭐가 나오든지 일단은 방어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 뒤에 나오는 상수가 0이 되어버린다면 AX 더하기 B, 즉 A도 0이고 B가 0이 된다면 0X 더하기 0은 0꼴이 나오겠죠. 그러면 선생님 0X 더하기 0이 0이라면 X에 어떤 친구가 들어가더라도 등호 0을 만족해 안 만족해? 만족하지. 이때 뭘 찾았어? A, B의 값을 찾았지. 즉 식이 A, B라고 상수형 문자가 안 주어져 있는데 항등식이라는 정보를 확인해서 A, B 값을 구했어? 네 라고 되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항등식의 목적은 누구라고요? 식 찾자. 그럼 그 식 찾자의 정확한 의미는 뭐예요? 개수 찾자. 근데 개수라는 친구가 정해져 있어 안 정해져 있어? 안 정해져 있죠. 제가 요거를 약간 유식하게 미정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그래서 개수 찾자의 최종적인 이름은 누구예요? 미정개수를 찾아주세요 라는 것까지 볼 수 있는 거야. 여기까지 오케이? 자 그럼 2번도 볼까요?
자, 2번 보시겠습니다. 여기 있는 x와 여기 있는 x는 같은 x 맞습니까? 자, x에다 내가 1을 넣었어요. 그럼 여기다 1을 넣으면 여기다가도 1을 넣어줘야 되겠죠. 같은 상황이 돼야 되겠지. 그러면 2번은 지금 여기서 A는 C와 B는 D가 당연하다듯이 들어갔는데 한번 보도록 하시죠. 선생님, AX 플러스 B와 CX 더하기 D가 있는데 어떠한 X가 들어가더라도 등호가 성립해야 돼요. 항상 등식이 성립해야 되겠죠. 그러면 느낌 있게 보시면 A와 C하고 B하고 D하고 같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보일 거야? CX 더하기 D를 좌변으로 이사시키세요. 그러면 동류항에 의해서 1차항은 1차항끼리, 그 다음에 상수항은 상수항끼리 묶고 는 0입니다 라고 쓸 수 있겠지. 자, 그러면 2번이 누구랑 똑같은 포맷이 돼버렸어? 1번과 똑같죠. 자, 보세요. 모든 x가 들어갈 때 내가 depends 뭘로? 0으로. 그럼 0이지. 근데 결과가 0 나오면 나도 어디로? 0으로. 그래서 나오는 게 뭐야? A-C가 0, B-D가 0. 그래서 A는 C이면서 동시에 B는 D입니다. 라는 미정계수를 찾아낼 수 있는 거예요. 2번 마찬가지로 한 세트라고 볼 수 있겠죠. 5번, 6번도 당연히 뭐가 되겠어? 한 세트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자, 그럼 3번을 이해하면 4번도 잡는 거고 5번을 이해하면 6번도 잡는 거. 맞겠습니까? 자, 가보자. 선생님, 이제 보여요. 거의 뭐 신봉사급이죠. 자, x에 마음대로 막 들어가도 결과가 뭐 나와줘야 돼? 0. 그러면 x의 제곱에 들어가는 상황에서 디펜스 띄워주고 x가 들어가도 디펜스 띄워줘야 되겠지. 그럼 당연히 뭐야? a 값도 0이고 b 값도 0이고 0, 0인데 c가 살아남으면 안 되니까 c도 뭐가 돼주는 거야? 0이 되어버립니다 라는 거지. 자, 그렇다고 개수가 무조건 0 된다라고 암기하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마크를 띄워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A는 B는 C는 뭐가 나오는 거야? 0이 나오고 4번 같은 경우도 좌변 이사시키게 되면 이러한 조건을 찾아낼 수 있다라는 거야. 5번에 자, 여기까지만 보세요.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까지만 보세요. 봤어요? 자, 여기서 지금 변수형 문자가 누구야? 라고 얘기하면 언급이 아무렇게도 안 돼 있지. 그렇잖아. 그냥 갑자기 떡하니 식이 등장했어. 그럼 이제 뭐 해줘야 돼? 표현해줘야 되잖아. 그 뒤에 말이 써져 있죠. x, y에 대한. 자, x, y에 대한 여기까지만 보세요. 그럼 이제 뭐예요? 정확하게 변수가 x, y입니다 라고, 즉 주목 문자가 x, y다 라고 지칭한 거야. 주인공이 2명인 거죠. 그럼 주인공 2명이 지 멋대로 막 아무거나 들어올 수 있어. 근데 걔네들이 뭐가 돼줘야 되는데? 항등식이래. 그러면 A는 B는 C는 다 뭐가 돼줘야 돼? 나도 방어, 나도 방어, 나도 방어. 오케이? 이해 되시겠어요? 선생님, 만약에요.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이라는 친구가 항등식이 아니고 방정식이라는 타이틀을 달고 왔으면 어떻게 돼요? 라고 물어볼 수 있겠지. 근데 방정식이면 또 선생님 x, y에 대한 방정식이라고 얘기하면 잘 느껴보세요. 식은 몇 개 있어요? 하나 있죠. 근데 변수는 몇 개 있어요? 2개 있죠. 그러면 변수가 2개고 식이 하나면 변수값이 정해질 수 있겠어 없겠어? 없단 말이야. 그래서 얘는 5번에서는 개수에 대한 조건이 항등식 때문에 잡히는데 방정식이라고 얘기하면 이 개수에 대한 것들이 잡혀 안 잡혀? 안 잡혀요. 다시 물어볼게요. 방정식의 목적은 뭐라고요? 근찾자. 항등식의 목적은 뭐라고? 식찾자. 알겠어? 선생님이 이 부분이 3학년 때까지 쏠쏠하게 쓰인다고 얘기했잖아. 왜 쓰여? 개수를 찾는 데는 항등식만 한 거 없거든. 그 항등식이라는, 자, 그런데 또 수학 문제가 좀 지랄 같은 게 뭐예요? 항등식이라고 항등식을 얘기를 해야 안 해? 안 하죠. 거의 홍길동전에 나오는 호부호형을 못한다는 이런 느낌이지. 항등식이라고 얘기를 못해. 그러니까 아빠라고 얘기를 못하니까 뭐 니마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럼 받아들여야 되잖아. 이게 항등식이다라는 게.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걸 보시는데 일단은 별표 2개를 드리고요. 항등식인 걸 알아볼 수 있게 하는 표현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얘기를 해드릴게요. 자, 보세요. 첫 번째 표현. 항등식이라는 표현은
방정식의 목적은 근차자였는데 그렇다면 항등식이랑 어떻게 알아봐요? 항상 등식이 성립하는 식이요라고 쓰는 건 의미가 없겠지. 그러면 항등식의 목적은 식차자야. 그럼 근을 다 줘버리면 되지. 그렇잖아. 그 근을 미리 주는 거야. 그래서 근이 뭐냐면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다음 식이 성립한다라는 말을 줬어. 잠깐만. 그러면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성립을 한다라고 얘기했으니까 이건 근이 있어 없어? 없는 거지. 그럼 근이 없으니까 너를 누구라고 보는 거야? 항등식이라고 보는 거야. 그럼 문제에 여러분들이 모든 실수 x에 여기까지만 보면 넌 항등식 얘기하는 거구나 라는 걸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 그런데 그 안에는 뭐가 있다고요? 너 근을 1차 방정식은 하나 구하고 2차 방정식은 2개 구하는 거잖아. 근데 실수 전체가 된다라고 뿌려버리면 근을 찾는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 그러니까 개수 찾아야 되겠구나 라는 걸로 넘어가시면 돼. 두 번째, 임의의 실수 x에 대하여. 자, 두 번째 표현입니다. 임의의 실수 x라는 건 거의 랜덤급이죠. 그러니까 뭐냐면은 야, 너 임의로 들어와도 돼 라고 하면 누가 들어올지 알아 몰라. 모르니까 1번과 2번은 표현은 다르지만 의미는 뭐하다? 같은 의미다 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되시겠어요? 그럼 간단하게 항등식 보셨을 때 이 모든 실수와 임의의 실수 x라는 두 가지 표현을 꼭 잡고 가셔야 돼. 여기까지 되시겠습니까? 이해 안 되는 거 없죠? 자, 그러면 선생님 그래 항등식의 표현이 이렇게 나오면 나는 항등식이라고 받아들이고 이제 목적 개수 찾아요 라는 걸로 갈 건데 한번 읽어봅시다. 항등식의 성질을 이용하여 아까 배웠죠? 개수 찾는 거. 자, 항등식 미지수인 개수의 값을 미지수인 개수의 값 상수형 문자를 결정하는 법입니다. 근데 두 가지나 있어요. 1번은 개수 비교법, 2번은 수치 대입법.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 즉 항등식에서 미정계수를 찾는 방법에 두 가지가 출현하셨는데 미정계수를 찾기 위해 두 가지 도구. 첫 번째 도구는 개수를 비교해 봅시다 라는 거하고 두 번째 도구는 수치를 대입해 봅시다. 말 그대로예요. 개수를 비교해 보시는 방법 한 가지와 수치를 대입해 보시는 방법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자, 개수 비교는 말 그대로 좌변과 우변의 동류항끼리 비교하시면 돼. 뭔 소리예요? 자, x의 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3은 x의 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3이에요 라고 쓰고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주어진 식이 성립합니다 라는 말만 첨부하면 a가 어쩔 수 없이 어디로 가줘야 돼? 동류항인 2로 가줄 수밖에 없잖아. 개수를 찾은 거잖아요. 그러면 개수 비교법은 뭐 해줘야 돼? 좌우 비교해주면 끝나는데 이게 뭐 어려운 거라고요? 라고 얘기하면 봐봐. 우리가 앞에서 주거라고 외운 게 뭐였죠? 곱셈 공식이죠. 곱셈 공식은 뭐예요? 괄호로 연결되어 있는 친구들을 전개하는 거지. 그러면 좌변은 이렇게 주고 우변은 전개식으로 주면 나름 귀찮아지지 않겠어? 그렇잖아. 앞에서 곱셈 공식 배웠잖아요. 만약에 x 플러스 2의 세제곱 곱하기 2x 플러스 1의 제곱은 이라고 쓰고 ax의 5제곱부터 이렇게 썼다고 쳐봐봐요. 그럼 뭐 해야 돼? 이걸 뭐 해야 돼? 옳지. 이 좌변과 우변이 뭐 한다고? 모든 실수 x에 대해 성립한다라는 한마디만 딱 붙여버리면 이게 무슨 식이 되어버리는 거야? 항등식. 그러면 이거 전개하면은 뭐야? a가 누구라는 걸 알 수 있어. 4요 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그럼 전개를 해서 좌변, 우변을 비교하는 게 누구다? 개수비교법이다. 그럼 개수비교법은 누가 필요하다라는 거야? 전개가 필요하군요. 그러면 왠지 전개하는 건 귀찮잖아. 그러니까 노가다스럽게 문제를 푸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할 수 있겠어? 자, 그 다음에 수치대입법은요. 이런 생각에서 진행을 하는 거예요. 무슨 생각이냐면 자, 봐보자.
선생님, 예를 들어서 2x의 제곱 더하기 3x 마이너스 4는요. ax의 제곱 더하기 bx 마이너스 4라고 얘기하는데 너무 티나긴 너무 티나. 그치? 너무 티나는 건 a가 누구야? 2고 b가 누구야? 3이라는 게 너무 티나는데 살짝만 못 본 척 해주세요. 자, 선생님, 이게 항등식이죠. 그러면 x에다가 만약에 0을 넣으면 좌변, 우변이 같은 값이 나와야 되지. x에다 누굴 넣어도 1을 넣어도 같은 값이 나와야 되는 거 맞아요? 그러면 내가 x에다가 1을 한번 대입해 볼게. 좌변, 우변 똑같은 x에다 1을 대입하시면 어떻게 돼요? 2 더하기 3 마이너스 4는 a 플러스 b 마이너스 4입니다. 라고 쓸 수 있겠죠. 근데 지금 뭐야? 문자 두 개지. 식은 하나밖에 안 나왔지. a, b 구할 수 있어 없어? 없지. 그래서 다른 친구 하나만 더 대입해 볼 거야. 누구요? 마이너스 1쯤 써볼까? 그럼 마이너스 1 쓰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는 a 마이너스 b 마이너스 4라고 쓸 수 있겠니? 자, 그럼 얘들아 봐봐. 선생님, 여기 마사, 여기 마사는 당연히 없어질 거고요. a 플러스 b가 누구예요? 5죠. a 마이너스 b가 누구예요? 마이너스 1이죠. 두 개를 더하면 누구만 남아? 2a는 누구야? 4지. 그러니까 a가 누구라는 거야? 2. 그러면 개수비교법은 좀 단순하게 풀 수 있다면 수치대입법은 조금 복잡하게 푸는 거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근데 만약에 여기 뭐라고 써 있어? 전개가 엄청나게 복잡하다면 굳이 전개를 할 필요가 있을까? 여기로 넘어가면 되겠죠. 전개가 간단하다면 개수비교법, 전개가 좀 복잡하다면 뭘로 가면 돼? 수치대입법. 그럼 수치대입법에 어떤 숫자를 넣어요? 네 맘대로 넣으세요. 네 맘대로. 문자 개수만큼 넣으시면 돼요. 내가 구할 상수형 문자 개수만큼 수치를 대입하면 되는데 여기서 잠깐. 선생님 그러면 100 넣어도 돼요? 그래. 네가 미치지 않는 이상. 가장 좋은 건 누구예요? 1, 0, 마이너스 1 이런 애들부터 시작하는 게 편하죠. 이런 애들이 안 된다면 2 이런 애들로 넘어가면 되겠죠. 즉 내가 계산이 쉬운 애들을 대입해주면 돼요. 왜요? 모든 x가 들어가더라도 성립을 하니까 그러죠. 자, 그러면 수치대입법은 뭐라고 써있어? 어떤 값을 대입해도 성립한다는 정의를 이용하여 임의로 몇몇 값을 각각 대입하여 얻은 식을 뭐 한다고 써있어요? 연립한다 라고 써져 있죠. 자, 문제를 읽어보세요. 푸는 게 아니에요. 문제 읽는다고 그랬어요. 이거부터 연습하셔야 돼. 여러분들 보자마자 득달같이 달려드는 거는 살짝 스탑. 자, 문제를 차근차근 읽어봅시다. 당시 fx에 대하여 여기까지 끊어봐. 뭐 별다른 있어 없어? 없지. 자, 등식이래. 그래, 등식은 그냥 등호가 성립하는 식이니까 문제될 건 없겠지. 근데 걔가 여기 읽어보세요. x에 대한 뭐라고 콕 집어서 나와 있어? 항등식 1대 라고 상황이 주어졌어. 누가? 네가. 자, 근데 f3의 값을 구하여라. 자, 여기서 별표 하나 쳐주시고요. f3이다 라는 친구는 fx의 x자리에 x는 3을 대입한 뭐가 되는 거예요? 결과 뭐라고? 값. F3이란 이 표현 자체가 뭔가 그냥 문자처럼 느껴지실 수도 있겠지만 이게 그 값이라니까 숫자에 또 다른 이름표가 되는 거야. 즉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수학을 잘 하시고 싶으면 이름표 다는데 주저하지 마셔야 되는 거야. 명찰 같은 거예요. 명찰에다가 내가 원빈을 딱 달고 다녀도 뭐 크게 어색하진 않을 것 같으니까 괜찮잖아. 그렇게 어색함을 느끼시면 안 돼. F3이 뭔데요? 그러면 그냥 줘. 그 뭐 돈 드는 것도 아니고 편안하게 줘. 그러면 F3 값을 구하라고 이 식을 딱 봤어. 식을 써볼까? x의 4제곱 마이너스 ax의 세제곱 더하기 bx의 제곱. 미정계수 일단 2개 있네. 그치? 그러면 이제 머릿속에서 야, 개수비교법을 갈까 수치대입법을 갈까 고민을 하는 거야. 우변을 보고 결정을 해야 되는 거지. 자, 우변을 봅시다. 우변은 뭐예요? x-1, x 플러스 2. 그 여기까지는 괜찮아. fx는 그러면 네가 4차죠? 여기까지 2차였으니까 나 fx 몇 차식이 돼줘야 돼?
2차식이 돼줘야 되겠지. 그다음 마이너스 x 마이너스 6이 왔어. 그러면 선생님 fx가 2차인데 어떤 2차예요? 모르지. 그럼 얘는 기본적으로 ax 여기 ab를 썼으니까 여기다가는 fx가 어떤 fx? cx제곱 dx 더하기 abcd 2니까 2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근데 여기까지 따라올 수 있겠니? 근데 이거 전개가 좀 복잡하지 않아? 전개가 복잡하다고 느꼈으면 우리 뭐 할 수 있어? 수치대입법 할 수 있다고. 전개가 복잡해. 선생님 그러면 이걸 전개를 하면 좌변, 우변 비교해서 A, B, C, D, E 다 찾을 수 있어요? 다 찾을 수 있어. 근데 전개가 복잡하니까 조금 머리를 쓰자 이거야. 어떻게? 잘 봐봐 얘들아. 선생님 그러면 fx에다가 1 넣어도 뭐라고? 숫자. 100을 넣어도 뭐야? 숫자야. 근데 그걸 아직 모른다 뿐이지. 그러니까 난 f3이라는 숫자를 구해달라는 거 아니야. 근데 자 얘들아 생각해봐. 거리에 지나가는 여자가 마음에 든다고 보자마자 가가지고 사겨요 이렇게 얘기할 순 없잖아. 그쵸? 보자마자 3을 넣어봐봐. 81 마이너스 27a 더하기 9b는 3 내면 어떻게 돼? 2 곱하기 5 곱하기 f의 3 빼기 3 빼기 6이라고 얘기하면 f3이라는 친구는 표현이 됐지만 내가 지금 여기서 a, b를 모르니까 구할 수 있어 없어? 없지. 그러니까 어떻게 돼? 다이렉트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일단은 주변부터 공략하자라는 거죠. 주변부터. a, b를 구하기 위해서 자 얘들아 여기 문자가 몇 개 있어요? 내가 구할 상수형 문자 2개 있죠. 근데 희한하게 여기도 지금 가로가 몇 개 있어요? 2개. 근데 여기에다 1 넣으면 얘 뭐 돼? 0이면 다 죽어버리지 여기가. 여기다 마이너스 2 넣으면 뭐 돼? 여기가 0으로 다 죽어버리니까 잠깐만 1하고 마이너스 2를 넣는 순간 얘가 되게 간편해진다는 걸 느낄 수 있겠어? 자 그러면 내가 이름표 주는 거 주저하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이 친구를 gx라고 이름표 달아드릴게. f는 여기서 썼잖아. 그럼 g에다가 1을 넣어보자. 그럼 g1은요 1-a 더하기 b는 0 0, 0 다 죽어버리니까 1 넣으면 뭐가 돼요? 마이너스 7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그럼 넘기고 넘겨서 돌려버리면 a-b가 누가 되는 거야? 8입니다 라는 식하나를 얻을 수 있는 거야. 자, 그 다음 두 번째로요. g-2를 넣게 되면 좀 괴롭지만 어떻겠어요? 16 플러스 8a 더하기 4b는 죽어버리고 마이너스 2 넣었으니까 뭐야? 마이너스 4가 되겠죠. 자, 8a 더하기 4b는 넘어가면 마이너스 20이죠. 4로 약분하면 2a 더하기 b는 마이너스 5죠. 자, 2a 더하기 b가 마이너스 5니까 두 개 더하시면 3a는 누구예요? 3. a는 누구라는 거야? 1. a가 1이니까 b는 누가 되는 거야? 마 7이다 라고 구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수치대입법으로 두 개의 개수를 구한 거. 오케이? 자, 그럼 이제 뭐 하면 돼요? a는 1이고 b는 마 7이니까 여기 마 7이라고 쓰게 되면 이제 끝난 거야. 누구만 대입하면 돼? 3. 가자. 3 대입하면 81이죠. 마이너스 누구예요? 27이죠. 마이너스 97에 63이죠. 3 대입하면 누구야? 2죠. 3 대입하면 누구야? 5죠. 그럼 뭐야? 10 곱하기 f의 3 마이너스 9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자, 계산해 봅시다. 81에서 63 빼면 누구 나와요? 28이냐? 18이야? 그렇죠. 81이죠. 18이죠. 자, 그러면 18에서 마이너스 9 빼면 뭐야? 마이너스 9죠. 그렇죠. 그럼 얘가 뭐가 돼? 올라? 너하고 너가 없어지는데? 0이지. 그럼 F3이 누가 나오는 거야? 0이라고 얘기. 여기까지만 읽어봐요, 문제를. x, y 값에 관계가 없다. 다 된다. 그럼 뭐야? 넌 항등식이구나. 넌 항등식이구나. 너도 항등식에 대해서 얘기하는 정보구나. x의 값에 관계없이 이건 상관없습니다. 지금 문자가 몇 개라는 거죠? 그러면 2개. 주인공이 2명이라는 거야. 그런데 여기 있는 분수값이 나오고 얘가 뭐가 돼? 항상 일정한 값. 자, 여기는 구문처럼 외워주세요. 항상 일정한 값이라는 게 눈에 뜨이면 는 K. 항상 일정한 값이면 무조건 뭐라고? 는 K.
이게 무슨 말이야? 그러면 자, x 플러스 2y 마이너스 1이라는 식에 ax 더하기 by 더하기 3이라는 친구가 분자에 딱 붙었는데 xy에 막 뭐가 들어갔더라도 이 분수식은 일정한 값을 갖는데 근데 그 일정한 값을 우리가 알아 몰라? 모르지. 근데 그 일정한 값마저 내가 표현하면 되게 거추장스럽고 거슬릴 거 아니야. 그래서 이 문제를 못 풀어요. 그러면 일정한 값이라는 게 누군지에 대해서 표현을 해주면 좀 낫지 않을까라고 해서 는 K라고 잡은 거야. 그럼 얘도 뭐가 돼? 난 상수예요. 그런데 이제 A, B에 대해서 곱을 구하고 여기 써져 있는 정보는 뭐죠? 너 분모는 0이 아니야 라는 거야. 여기까지 오케이? 그럼 선생님 지금 A, B도 모르는데 K까지 등장하면 좀 복잡해지지 않아요? 라고 오해할 수 있겠지만 그거는 정말 오해예요. 왜요? 라고 얘기하면 자, 선생님 여기 있는 게 거슬려서 양변에 곱해서 여기다 올려버릴게요. 괜찮죠? 자, 그러면 AX 더하기 BY 더하기 3은 KX 더하기 2KY 마이너스 K입니다. X, Y에 대한 내림차순으로 쓴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우변에 있는 거 좌변으로 넘겨주세요. 자, 그러면 A-KX. 자, 여기에서 의미 중요한 거 하나 설명해 드릴게. 자, 문제를 푸시다가 값에 관계없이, 오케이? 또는 모든 X, 또는 임의 X, 이런 말 있으면 걔네들이 주인공이잖아요. 걔네들로 묶어주셔야 돼요. 아시겠어요? 이거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넘어오게 되면 더하기 B-2K의 Y 더하기 3 플러스 K가 누가 되는 거야? 0이 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준비해보자. 우리 주인공인데 우리가 뭐가 나오든지 간에 방어해주세요. A는 누구로? K로. B는 누구로? 2K로. 아, 거봐. 거슬린다고 그랬잖아. 나도 방어해주세요. K가 마이너스 3. 그럼 A는 누구야? 마3. B는 누구야? 마6. 이렇게 구할 수 있는 거죠. 그럼 A가 마3이고 B가 마6이니까 뭐가 되겠어? 또 노렸네요. 18. 다항식인데 다항식으로 뭐 했대? 나눴대지. 근데 문제는 얘를 알아요? 몰라요? 모르는데 나누었을 때라고 얘기하니까 당연히 나누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어줘야 되겠죠. 직접 나눗셈 또는 아니면 어떤 스타일? A는 B, Q 더하기 R의 스타일. 여기까지 오케이? 자, 가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선생님, x의 4제곱 더하기 4x의 세제곱 더하기 2x의 제곱 마이너스 1이라는 친구를 fx로 나누었을 때 그러면 누군가 제수로 나누었을 때 목과 뭐가 생겨요? 나머지가 나오겠죠. 그럼 목과 나머지가 여기 써져 있어. 자, 그럼 몫이 x의 제곱 더하기 4x 더하기 3인데 읽으면서 느끼겠지. 야, 넌 인수분해가 되잖아.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더하기로서 나머지가 누가 되는 거예요? 4x 더하기 2가 되는데 fx를 구하래요. 자, 그럼 fx를 구하는 데 있어서 자, 그럼 여기서 잠깐 질문. 선생님, 얘가 2차식이면 우리는 조립제법을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아직은 없죠. 물론 쓸 수는 있긴 하지만 아직은 좀 부담스러운 거고. 그럼 이 상태에서 fx를 구하기 위해서 해야 될 건 fx가 최고차의 개수가 누구죠? 1이죠. 여기도 1이죠. 그러면 아까 문자 세계관이고 얘가 누가 되는 거야? x의 제곱 더하기 ax 플러스 b라는 거 알 수 있겠죠. 그럼 문자 2개짜리 연립방정식을 하는 건 문제 안 되잖아. 그럼 이제 넣어볼까? 누굴 넣어요? 라고 얘기하면 당연히 얘네들이 0 되는 걸 넣어줘야지. 얘네들이 0 되는 걸 넣어야지만 뭐가 됩니까? 라고 하면 노답되네? 그쵸? 얘네들 0 되는 건 안 되네? 그럼 얘네들 0 되는 걸 피해가지고 얘네들이 살아있을 수 있게 넣어줘야 되겠네요. 자, 그러면 x에다가 맨 처음에 누구 넣어볼까? 0 넣어볼까요? 0 넣으면 누구 나와요? 마이너스 1이죠. 0 넣으면 어떻게 돼요? 얘는 누구 나옵니까? 1이죠. 얘는 누구 나와요? 3. 얘는 누구 나와요? B 나오죠. 그럼 3B라고 쓸 수 있겠죠. 여기다 0 넣으시면 뭐예요? 더하기 2가 나오겠지. 그럼 B는 누가 되겠어? 마이너스 1. 그러면 B는 마이너스 1이야. 그럼 또 치워. 그럼 B에다 이제 누구 넣어주면 돼? 마이너스 1 넣어주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아무나 넣어주면 되겠죠. 0 말고요. 누구 넣어주면 편할까?
1 넣어볼까요? 1 넣으면 1 더하기 4 더하기 2 뭐예요? 7이죠. 빼기 1이니까 누구 나와? 6은요. 1 대입하면 뭐예요? A가 남네. 1 대입하면 뭐예요? 2죠. 4죠. 그럼 누구야? 8이지. 8 곱하기 A. 1 대입하면 더하기 6이죠. 그럼 A는 누가 나와줘야 돼? 0 나와줘야 되겠죠. 그럼 내가 만족하는 fx는 누가 나온다고? x의 제곱 마이너스 1이라는 거죠. 여기까지 될 수 있겠습니까? 문제 읽어보자. 임의의 실수 x에 대하여 주인공 얘기했고 임의의 실수가 다 되는 등식이라고 얘기하니 나는 무슨 식? 항등식. 항등식인데 여기 몇 차예요? 그럼 여기는 몇 차예요? 그럼 얘가 몇 차 돼줘야 돼? 1차. 그럼 이제 1차인데 문제는 얘를 아는 게 아니고 누구를 알아달라는 거야? 얘네 둘을 알아달라는 거지. 그러니까 얘는 굳이 몰라도 되니까 선생님이 그러면 수치대입법 가고 싶은데 문제는 이 식이 도와줘 안 도와줘? 이 식이 안 도와주네. 얘가 인수분해가 되면 수치대입법이 쉽게 갈 텐데 얘가 복잡하니까. 왜요? 아니 수치대입법의 목적은 얘를 죽여서 얘를 안 보게 만드는 게 목적인 거야. 그리고 얘가 2차식이니까 근이 몇 개죠? 2개. 그럼 그 2개를 통해서 문자 2개까지 구할 수 있어요 라는 건데 안 돼.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어쩔 수 없이 자 이렇게 갑시다. x의 세제곱 더하기 5x 더하기 a는요. 자 조립제법 안 먹히죠. 직접 나눴으면 오히려 더 귀찮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갈 겁니다. 자 x의 제곱 더하기 x 마이너스 1이야. 근데 qx가 누군지 알아 몰라? 나 2차 나 3차 최고차의 개수 1이죠.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식은 그럼 x 플러스 c라고 잡아요. 그 다음에 더하기 bx 더하기 3입니다 라고 씁니다. 어쩔 건데 나 이것만 전개해 주세요. 자 전개하시게 되면 x의 세제곱 더하기 cx의 제곱 더하기 x의 제곱이니까 c 플러스 1의 x의 제곱입니다 라고 2차항 만들어낼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cx 마이너스 x니까 더하기 c 마이너스 1의 x입니다. 마이너스 c라고 잡았어요. 자 얘랑 이제 내림차순으로 잘 묶어주세요. x의 세제곱 더하기 c 플러스 1의 x의 제곱이 좌변에 없네. 그러니까 c는 누구 나와요? 마이너스 1 나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내가 c 마이너스인데 c가 마이너스 1이니까 여기 뭐가 되겠어? 마이너스 2가 되겠죠. 마이너스 2 더하기 b가 누가 돼줘야 돼? 5가 돼줘야 되니까 b는 누가 돼줘야 돼? 7이 돼줘야 되겠죠. 자, c가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2x시죠. 마이너스 2x에 bx를 더한 게 b 마이너스 2x인데 5x가 되셔야 되니까 b는 누가 나온다고요? 7이 나온다고요. 그럼 여기는 그냥 편안하게 5x 쓸 수 있겠죠. 그 다음에 c가 누구예요? 마이너스 1이니까 여기 있는 상수는 마이너스 1과 3을 더하시면 누가 나오죠? 4가 나오겠죠. a 값이 누구라는 걸 알 수 있어? 4입니다. 그래서 AB의 곱 4, 7에 28이라는 걸 알 수 있고 자 근데 여기서 또 보자. 선생님 다항식 fx에서 x에 대한 항등식이라고 미리 줬죠? 미리 줬는데 AB 구하는 거고 fx는 구할까요? 아니요. fx는 안 구해요. fx는 몰라도 돼. AB만 완성하면 되거든. 그럼 AB를 완성하는데 내가 구할 문자 몇 개예요? 내가 그러면 정보가 몇 개 필요해? 2개. 그 정보가 여기하고 여기 있다는 거 확인할 수 있겠니? 자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이런 표 주는데 인색하지 마. 이렇게 gx를 줬어. 자 가자. g의 마이너스 1은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a 더하기 b고요. 다 죽어버려요. 그래서 걔가 누가 나와요? 0이 나와요. 그럼 여기에서 a-b는 누구라는 걸 알 수 있지? 마이너스 1이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g에다가 2라는 걸 대입을 했더니 2의 5제곱이니까 32 마이너스 4a 더하기 b는 마찬가지로 죽어버리죠. 그러면 4a 마이너스 b는 32야? 굳이 이랬어야 됩니까? 자, 그럼 이제 뭐예요? 아래에서 위 거를 빼게 되면 누구만 남아? 3a만 남죠? 33이죠? A가 누가 나오는 거야? A가 11. 그럼 B는 누가 나오는 거야? 12. 자, 그럼 이제 완성해보자. X의 5제곱 마이너스 누구죠? 11X의 제곱 더하기 12는 이라고 쓰고 F1이면 여기다가 1을 넣어야 되잖아. 그럼 여기도 1, 1이니까 여기는 2죠. 여기는 뭐야? 마이너스 2. 즉, 마이너스 2 곱하기 F의 1이 되시겠죠, 표현이. 자, 여기다 1 넣어봐요. 1 빼기 10, 마이너스 10이죠. 여기 뭐 나와요? 2잖아, 2. 맞지 않습니까? 2죠? 그럼 F1은 누가 된다고? 마이너스 1.
자, 1 플러스 3x 마이너스 x의 제곱의 5제곱이다 라는 식이 있어요. 자, 이거를 전개해. 그럼 최고차항이 몇 차까지 나와? 다시 최고차항이 몇 차까지 나? 차수가? 최고차항의 차수 10차지? 5, 2, 10이니까 10차 10차. 자, 근데 전개했어. 그러면 전개해서 당연히 개수들이 있겠지? 맞아요? 그 전개한 개수의 총합을 구해줄래? 이거 5개 전개가 쉽겠니? 어렵죠? 근데 나는 뭘 구하라는 거야? 개수의 총합. 이거 약간 사기치는 문제인데요. 전개할 필요가 절대 없어요. 근데 우리가 상상을 할 줄 알아야 돼. 이거 전개하면 몇 차씩 나온다고? 자, 그럼 최고차항이 x의 10차면 뒤에는 x의 9차, 뒤에는 x의 8차. 그럼 이제 따다닥 해가지고 맨 마지막에 상수까지 11개의 항이 만들어질 수 있겠지. 근데 각각의 개수는 지금 내가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아, 물론 최고차항의 개수는 누가 되겠어? 마이너스 1이고 상수항은 1이다라는 건 알 수 있겠지만 그걸 뭐 안다고 다 아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여기에다가 선생님, 그럼 너의 개수가 A고 너의 개수가 B고 너의 개수가 C고 너의 개수가 뭐 A, B, C, D, E, F, G, H, I, J, K, K까지 갔다라고 가정할 거야. 그럼 내가 구하고 싶은 개수의 총합이지. 개수만, 자, 이 밑에 식에서 개수만 남기고 싶어. X에다 뭐 대입하면 돼? 그치. 개수의 총합은 그냥 X에다 1 대입하시면 돼요. 1 대입하면 뭐가 돼요? 얘가 4고 3이죠. 3의 5제곱. 개수의 총합은 뭐가 되겠어? 243입니다. 라는 거.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사기치는 문제라고 했죠? 왜 사기치는 거야? 어려울 것 같지만 개수의 총합. 자, 그냥 또 있어. 뭐가 있냐면 선생님 그러면 18, 6, 또 18이네? 뭐가 됐든지 간에 자, 짝수, 차수의 개수의 합을 구하고 싶다. 라든지 아니면 홀수, 차수의 개수의 합을 구하고 싶다. 라는 게 있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구하시냐면 x에다 1 대입하면 뭐예요? 그냥 총 개수의 합을 구할 수 있겠죠. 그치? 마이너스 1 대입해 보시면은 얘네들의 부호가 달라지죠. 얘네들의 부호는 안 달라지는데. 그럼 마이너스 1 되면 a 플러스 b 플러스 c 플러스에서 a 마이너스 b 더하기 c 마이너스 d 이렇게 가겠지? 그럼 걔네들을 더하면 누구만 살아남아? 짝수 차수의 개수만. 걔네들을 빼면 누구만 살아남아? 홀수 차수의 개수만. 자,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